조폭이 동원 선거를 했다. 그냥 알 수 없죠. 지금 얘기만 대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경선이 아니고 아까 말한 포럼입니다. 포럼 행사니까 동원하고 말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가, 이것이 이제 행사라면, 경선이라면은 차를 동원해 사람들을 실어올 수 있는 거고, 사실 조직선거가 동원선거의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당은 현장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행사는 포럼이거든요. 예. 포럼에 그렇게 차까지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청중으로 앉힐 필요성이 있었을까? 별로 크지 않은 행사인 것 같고요. 더더구나 이 행사는 국민의당 행사가 아니고 청년의 숲이라는 숲을 가꾸자는 행사예요. 아, 숲 가꾸기 행사였습니까? 예, 숲 가꾸기 행사에 그 차를 동원해서 동원 선거가 어떤 동원이 필요했을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이 좀 초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강원 대변인 사실 언론 출신인데 네거티브를 하려면은 사실 굉장한 어떤 실력이 필요한데 좀 네거티브에 대해서 실력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광원 대변인의 문제 제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그렇다면 함께 보시죠. 조폭을 찻대기로 동원해서 국민당이 경선 과정에 동원한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조폭과 손잡는 것이 미래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궁금증, 안 후보 개인이 조폭의 힘을 빌리고 있는가? 라는 문제인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셨으니까 수많은 사람과 사진을 찍으셨을 텐데, 혹시 네. 조폭과 사진을 찍으신 적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찍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글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청와대 대변인 별것 아니지만은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김앵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깥에 가면 알아보고 사람들이 아유, 저 텔레비전에서 보시던 분이네요. 사진 한 장 찍으시죠? 반갑게 하면 아이고, 안 찍는다고 안 하잖아요. 예. 다 하죠. 정치인은 더 합니다. 정치인의 숙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편 한 사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 적 한 사람 안 만드는 겁니다. 내 편은 한 표지만은 내 적을 만들어 놓으면 그놈 내가 만나봤더니 건방지더라. 인사도 안 하고 사진 찍자 그런데 아주 오만하게 거절하더라. 예. 이 얘기 나기 시작하면 정치인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 찍자는 사람들은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인이 시민들과 국민들과 섞여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된 걸 보니까 참 민주당 안타깝네요. 초조하다고 하는 부분은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대응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며칠 전에 사면 논란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가지고 서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본인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저건 마이너스 될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저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캠프 내, 전 선을 좀 거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문재인 후보가 포용성을 보이고 그리고 좀 더 앞서가는 입장답게 좀 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데 저건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예. 두 번째, 참모들의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결국은 본인의 문제도 있었지만 참모들이 실패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나타나면 안 되죠. 저거 그냥 웃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웃고 넘어가는 문제다.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안철수 조폭 설과 관련해서 본인의 SNS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가 2시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왜 삭제했을까? 표창원 의원입니다. 저도 누구든 사진 찍어달라면 찍어드린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알고 찍었을 리 없다. 안타까운 해프닝으로 보인다. 알고 자리 마련한 국민의당 관계자가 있다면 그가 책임을 져야 할 듯하다. 루머 말고 인물과 정책을 비판하자. 표창원 의원이 루머 말고 인물과 정책을 비판하자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본인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창원 의원이 이와 같은 글을 올렸다가 2시간 만에 서둘러서 삭제를 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반딧불이 팬클럽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이번엔 안철수 측에서 조폭을 동원했다고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서요, 반 총장 귀국 때도 느꼈지만 문재인 측은 언론을 소나기에 쥐고 있다고 여기거나 문팬의 인터넷 장악 능력을 과신해서인지 사실관계도 파악을 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네거티브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칼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제 그 실검 순위 1위가 안철수 조폭이었어요. 저 오후에 다른 방송 준비하다가 이 뭐야 그러고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측 입장 그리고 문재인 측 입장 해가지고 기사가 같은 내용을 여러 이제 갈래로 다룬 기사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아 맞아 이거 조폭 동원했어 문제 있어라는 댓글들이 수천 개가 달리는 거 하면 예. 어떤 댓글은 5,900개가 달렸어요. 어떤 기사 밑에 5,000 몇백 개가 댓글 달리기는 제가 맨날마다 댓글 확인하기 하는데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제 기사에도 한 2,000개, 3,000개 정도 달린 적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근데 5,000 예. 몇백 개는 제가 한 1년 동안 댓글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거는 또 이제 문재인 측을 옹호하고 또 반면에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하냐. 그래서 이제 안철수 측을 이제 옹호하고 이런 댓글들도 나눠지는데 댓글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론의 이제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종의 이거는 검증이라기보다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저들이 정말 조폭인들, 조폭은 뭐 유권자 아닙니까? 투표권 없으니까. 방금 약간 안희정 지사 같았어요. 도둑 되게 안희정 지사 같았어요. 아니 그 제가 정치인이라고 예. 하더라도 오는 사람한테 혹시 조폭이세요? 물어보고 사진 찍진 않잖아요. 그냥 예. 오니까 사진 찍어주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 사실은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 사진을 찍은 거를 가지고 저렇게 교묘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차떼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한나라당에서 이제 불법 선거자금 예. 하면서 나왔던 그 단어인데 그거를 다시 소환시킨 거죠. 왜 의도적으로 왜 어떤 특정한 단어를 끄집어냄으로써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저것도 일종의 선거 전략인데 이제 당시 차떼기는 돈을 날랐다면 이번에는 이제 사람을 날랐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차떼기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근데 어쨌든 이거 이 선거 인단을 예를 들어 경선 과정에서 동원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거와 이 조폭과 사진은 전혀 별개인데 교묘하게 같은 단어를 같은 문장에 쓰면서 마치 조폭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뭐 이렇게 나른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저거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제대로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조폭 연루설에 대한 이야기 도중에 문득 격가지 얘기 좀 한번 격가지로 갔다 다시 돌아올게요, 윤 실장님. 격가지 얘기인데 윤태우 실장님, 표창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고 문재인 후보의 인재 영입 1호인데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글을 올렸다가 2시간 만에 내렸을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문득. 왜 내렸을까? 까지가 아니라 본질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한 달간의 전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게 어찌됐건 간에 우리 편 모여라, 뭐 니네 편 모여라. 그 우리 편한테 이제 무기를 쥐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저 박광훈 대변인이나 유은혜 대변인의 이야기가. 근데 그 무기가 참 날카로운 창이냐, 네. 이제 무슨 뭉뚝한 돌멩이냐, 뭐 돌이라도 던지자 이렇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표창원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경찰대학 나온 경찰 간부 출신이잖아요. 내가 딱 보니까 이것은 흔한 말로 견적이 나온다. 이게 왜 견적 나온다. 견적서 썼어요. 왜들 이러냐 인 건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전쟁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식의 이제 또 공격이 들어갔겠죠. 아니, 누가 표창원 의원한테 공격을 했죠? 그건 뭐 지지자들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요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거티브 필요하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네거티브 제기하는 쪽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네거티브 의혹을 받는 사람도 해명해야 될 의혹이 있듯이 민주당은 그러니까 저 6명이 전부다라고 했으니까 조폭인지 그리고 저희가 이른바 차떼기 의혹하고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더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은 설명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참 이게 전북 분들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석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것보다는 팩트가 약간 더 명확해요. 예. 문재인 후보가 참석했던 포럼에 대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학생들 신문도 다 나왔고 뭐 부패 사주고 영화표 보여주고 버스 동원해가지고 한 데 대해서 이제 문 후보 캠프는 지지자의 일일뿐이다. 뭐 더 밝혀지면 책임질 게 있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중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 캠프에서 어제 이건 이제 대응의 면이 있거든요. 뒤에 가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문 후보 뭐 아들 건이라든지 민주수석실의 일에 대해 가지고 문 캠프의 지금 입장은 그겁니다. 그건 다 허위 사실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예. 정말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조폭과 연루돼 있단 말이냐. 근데 아들이나 민정수석실의 일은 다 허위 사실이란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